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찾아뵙는 고양시민의 필수 교양 유튜브 채널 고양신문 주간 뉴스체크 유경정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반가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신문 뉴스체크가 시작한 이래 첫 번째 공식 협찬 선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네, 바로 요건데요. 네, 고양신문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을 기념하는 이런 예쁜 조형물을 우리 구독자 한 분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누구냐? 우리 고양시 기업인 일랑아트의 노형중 이사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가 감사하게 잘 쓰도록 하고요. 오늘 그 마지막 클로징 멘트는 노형중 이사님과 제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의당 대표 그리고 고양시 갑 국회의원이신 심상정 의원님이 우리 고양신문사를 깜짝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사진 인증샷 저희가 찍었는데요. 심상정 의원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계신 저분이 바로 우리 고양신문의 이영하 대표님이십니다. 이날 오셔서 잠깐 저희 기자들과 이야기 나누고 가셨는데 제가 우리 고양신문 뉴스체크에 좀 출연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셨더니 일정을 봐서 조만간에 출연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갑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고양신문 고양팟 구독자 1000명 돌파를 축하드립니다. 구독자 1000명 돌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단단히 뿌리내린 고양신문의 저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양신문을 방문해서 고양신문 일꾼들과 얘기를 나누면서도 느꼈지만 고양신문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정론지로서 전국에 자랑할 만하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신문 고양팟 구독자 3000명, 5000명, 1만 명 구독자가 되는 고양팟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전해드립니다. 요 기념품 받은 거 오늘은 제가 손에 들고 헤드라인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도심 공항 터미널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예상되는 위치가 어디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조만간 고양시 내에서 전기버스를 자주 만나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의 전기버스 도입 계획 살펴봅니다. 창릉 상기 신도시 입주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이 1000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이유일까요? 창릉 상기 신도시 GTX역을 신설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 고가도로 하부에 새로운 어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백마교 그리고 원당대교 하부 공간 활용 방안을 알아봅니다. 국내 유일의 IOC 산하 단체인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가 고양시로 올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되는 효과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축구 챔피언십 리그가 다음 달에 우리 고양시에서 개최된다고 하네요. 최대 규모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리그 대회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문화 소식인데요. 24년차 고양시민 표인봉 씨가 새로운 창작 뮤지컬을 가지고 우리 고양신문 독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평소보다 소식이 좀 많은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성호 기자와 함께 주요 뉴스들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초심을 잃지 말자는 뜻으로 맨 처음에 입었던 그 체크무늬 똑같이 입고 왔네요. 네, 정겹고 좋습니다. 고양시가 도심 공항 터미널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이 도심 공항 터미널 뭔지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고 이거 만들면 우리 고양 시민들이 과연 뭐가 좋은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도심 공항 터미널은 이미 서울 코엑스에 있습니다. 코엑스에서 활용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출국 수속을 미리 하고 거기서 공항 가지 않고요. 네, 코엑스에서 미리 하고 그다음에 짐도 붙이고 수화물도 붙이고 거기는 리무진을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죠. 네, 가면 그냥 바로 비행기 타면 되네요. 예, 가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죠. 네네, 그런 거를 우리 고양시에 만든다. 그러면 고양시가 이거 뭐 하루아침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동안 뭔가 계속 지속적인 추진을 했다라고 들었는데요. 그거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2018년에 이미 기초 용역을 끝냈고요. 그리고 작년에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부지를 좀 알아보니까 어느 부지가 괜찮더라라고 좀 확정을 내부적으로 지었고,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에 본격적인 용역을 시작한 거죠. 이번 주 고양신문에 이렇게 요 뉴스가 새로 나온 거는 그 부지가 어딘지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좀 제시가 됐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과연 어디다가 짓겠다는 거예요? 예상하신 지역인데요. 킨텍스 전시장과 접해 있는 지역. 거기를 지금 고양시는 후보지로 보고 있습니다. 킨텍스 1전시장, 2전시장 사이. 아, 예. 지금 킨텍스 1전시장, 2전시장 사이에 그 대로가 있는데
고기에다가 그 도로 양쪽에 녹지가 있는데 그 녹지를 활용하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최근에 저희가 몇 번 언급해 드렸던 GTX 그 복합 환승센터. 예. 그거랑도 뭔가 연관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예, 맞습니다. GTX 환승센터랑 당연히 붙어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환승센터와 도심공항터미널을 연계해서 설계하자. 지금 이런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예. 또는 앞으로 이거를 실제로 만들려면 어떤 과정, 어떤 난관을 우리가 좀 극복해내야 되는지. 예. 지금 이거는 지자체가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용역을 이제 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내에 3개밖에 없습니다. 네. 코엑스, 알고 있는 코엑스랑 서울역, 광역역 이렇게 네. 3군데밖에 없는데 이 3군데 모두 다 지자체가 추진한 건 아니다. 그렇죠. 즉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원한다고 해서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죠. 네네. 거기다가 뭐 국토부, 그다음에 법무부는 출입국 사무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네. 이런 중앙 주무부처들과 협의가 필요한데 이런 협의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공항이 어떻게 보면 하나가 그 행정적인 공항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네. 이런 것과의 그런 협의들을 앞으로 고양시가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겠네요. 예. 도심 공항 터미널, 우리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터미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주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고양시에서 향후 5년 동안 그 전기버스를 점차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거 환경적으로 아주 반가운 소식 같이 들립니다. 자, 전기버스의 장점, 전기버스가 들어오면 과연 뭐가 좋은지 네, 직접 취재하신 이성호 기자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거기 사업자하고도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예. 전기버스 사업자에게도 좋고 승객에게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즉 사업자에게는 초기 비용은 좀 들 수 있는데 네네. 이게 운영비가 조금 든다. 기름값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운영하면은 이익이 남겠네요. 정비비도 조금 들고 기름값도 조금 든다. 네네. 이제 이런 얘기고 네. 승객들도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러니까 반응을 살펴봤는데 네. 우선 소음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연도 없고요. 매연은 아예 없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편하다. 거기다가 저상버스예요, 100%. 이게 엔진이 필요 없으니까 낮군요, 바닥이. 예, 그래서 뭐 장애인뿐만 아니고 네. 어르신들, 교통약자, 뭐 임산부 그런 분들이 승하차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점점 퇴출되고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이제 늘어나는 추세인데 전기 버스, 대중교통도 이제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현재 고양시에 운행되는 버스에 뭐 경유버스도 있고 천연가스 예. 버스도 있는데 현황이 어떤지. 예. 고양시의 전체 버스, 노선 버스를 확인해 보면은 마을버스, 시내버스 다 합쳐가지고 한 1000대쯤 돼요. 네네. 그 중에 경유버스가 한 420대 정도. 나머지는 다 이제 천연가스 버스예요. 네네. 그 중에 423대, 요게 문제인데 이 버스를 이제 다 전기버스로 바꾸겠다라는 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버스를 늘리겠다는 계획은 결국 경유버스를 줄이고 예, 그 수치를 예. 전기버스로 대체하겠다. 예. 네,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는 돈입니다. 예.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비용 많이 든다 그랬는데 이거 과연 얼마나 이게 예산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 고양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네, 고양시가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네. 5년 동안 전기버스를 330대를 도입하겠다. 총 330대. 예, 그렇게 따져보면 1년에 한 70대 정도를 도입해야 되는데 네네. 전기버스는 보조금 사업이에요. 국가 네네. 보조금 사업이고 지자체도 보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자체가 보조해야 될 금액을 살펴보면은 220억 정도는 거기에 투입해야 되죠. 근데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 뭐 시장님 말씀으로는 네네. 초기 비용을 투자하면은 나중에 그게 다 승객들한테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도 다 혜택이 돌아온다. 즉 승차감도 좋고요, 매연도 없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분히 예. 이거는 투자할 만한 예. 만족도 높은 거기다가 마을버스 적자 보전을 지자체 비용으로 해주거든요. 어차피 100% 다 해주거든요. 근데 유류비를 아낌으로써 그 적자 보전을 아낄 수 있어요. 네네. 그 아끼는 비용을 다시 시민들에게 더 다른 좋은 서비스로 돌려주겠다.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나는 장사 아니다. 그렇죠. 네. 이익 남는 장사다. 알겠습니다. 네, 환경에 대한 뉴스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환경과 관련된 뉴스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신속히 전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열흘 전쯤에 일명 덕양연합회 주민 한 1000여 명, 덕양구 용두동 그 화랑대로에 모여서 GTX 창릉역 신설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네, 집회를 주최한 덕양 주민회내 어떤 모임인가 했더니 그 창릉 신도시 대책위 총연합회, 그리고 도래울마을, 향동마을, 삼성마을, 신원마을 이런 아파트 연합회 등이 모두 참여하는 이런 연합 조직이라고 합니다. 네, 이날 참가자들은 국토부랑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대규모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또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그 창릉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GTX 창릉역을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의 요 계획대로라면은 이 GTX는 킨텍스역을 출발해서 대곡역에서 한번 정차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서울 은평구의 연신내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대곡역과 연신내역 사이에 창릉 신도시 GTX역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입니다. 네, 총연합회 측은 오는 9월에 그 국토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발표될 때 네, 이 내용이 주민들의 요구가 꼭 좀 반영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네, 도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또는 도로와 철길이 지나는 그 고가도로가 고양시에도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런데 그 고가도로 하부를 가보면 이게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별다른 용도 없이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앞으로는 이 고가도로 하부가 뭔가 좀 새로운 그런 깔끔한 공간으로 용도를 찾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언급되는 곳은 두 곳입니다. 그 백마역 옆에 있는 그 백마교 아래, 그리고 또 요 시청 근처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원당대교 그 하단인데요. 네, 고양시는 이 두 곳을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청년 창업 시설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그 백마교 하단에는 한 300평, 원당대교 하단에는 한 180평 되는 그런 건물을 새롭게 좀 이렇게 디자인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거 요거는 서울 옥수동에 있는 그 고가도로 하부 공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가도로 하부가 저런 식으로 좀 깨끗하게 디자인된다면 상당히 주민들이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반가운 소식 이왕이면 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잘 수용을 해서 활용도도 좀 높고 그리고 만족도가 높은 그런 시설로 디자인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가 잘하면 고양시로 올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사무실 하나가 오는 게 아니고요. 세계 태권도 연맹 어떤 모임이냐, 아시아에서 딱 2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경기단체입니다. 네, 규모 한번 볼까요? 자, UN 가입국이 전 세계에서 193개국, 그런데 태권도 연맹 가입 국가는 210개 국가나 됩니다. 그러니까는 IOC에서도 정말 규모가 큰 최대의 경기단체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네, 따라서 이 고양시에 새롭게 본부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회의도 하고 그 심판 교육도 하고 또는 국제 경기도 하고 또 다양한 문화 행사도 하면 이런 어떤 관광 컨벤션 효과가 매우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입니다. 네, 고양시는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를 위해서 작년부터 물밑에서 그 태권도 협회, 그리고 문체부, 그리고 기재부 등과 이런 작업들을 지금까지 펼쳐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요게 가시화되니까 아마 지난주에 자신있게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우리 고양시에 모여서 멋지게 돌려차기 한번 하는 그런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되게 스포츠 뉴스만 2개네요. 자, 드론 축구대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란 이런 프레임 안에 범퍼 안에 들어있는 드론을 이용해서 공중에서 공을 부딪혀서 이런 훌라후프 같은 동그란 골대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새로운 드론 스포츠인데요. 전국에서 48개 팀이 참가하는 고양 드론 챔피언십 리그가 다음 달 8일부터 고양 어울림느리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 이 드론 축구대회가 이벤트로 열렸던 경우는 몇 번이 있는데 전국 규모의 대회가 리그가 열리는 거는 이번 고양시가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올해 성과를 봐서 고양시는 이 대회를 매년 정기적인 어떤 고양시만의 이벤트로 이렇게 키울 그럴 계획을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네, 화전에도 드론 앵커센터라는 게 들어서고요. 네, 이런저런 드론과 관련된 소식들이 지금 고양시에서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드론 마니아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표인봉씨 다들 아시죠? 예, 틴틴5라는 그 개그 그룹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또 국민 시트콤 신풍산부인과의 표간호사로 활약했던 표인봉씨. 알고 보니까 이분이 24년째 고양시에 살고 있는 고양의 이웃이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 TV에서 좀 자주 볼 수 없었다 했는데
예, 그동안 대학에서 강연도 하시고 그 유명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신인 발굴도 하고 해외 유명 뮤지컬을 제작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펼치셨다고 하네요. 우리 표윤봉 씨가 본인이 직접 대본을 쓴 마마누요라는 창작 뮤지컬을 들고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고향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향신문 6면에 인터뷰 기사 재미있게 게재가 되어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아주 정말 유쾌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표윤봉 대표는 지금 코로나19로 이렇게 새로운 무대를 올린다는 게 매우 부담도 되지만 오래간만에 공연을 하니까 배우도 또 스태프도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 시민들도 오랜만에 대학로 나들이 한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네, 신명나는 음악 그리고 찡한 감동이 있다는 마마누요 우리 표윤봉 씨 고향신문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7개 꼭지를 조금 평소보다 숨가쁘게 전해드렸는데요. 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고향신문 주간 뉴스 체크는 어김없이 화요일 날 여러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클로징 멘트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요 고향신문 첫 번째 공식 이 후원 요 선물을 만들어주신 분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종 기자입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제가 저기 연천에 놀러 갔었는데요. 갑자기 좋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우리 그 구독자 한 분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요. 제가 이곳 소당동까지 바로 달려왔습니다. 자, 누구시냐? 바로 일랑아트의 노형중 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일랑아트 노영중입니다. 네. 고향신문이 유튜버를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좀 밋밋한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구독자가 1000명이 드디어 됐습니다. 와, 고향신문 구독자 1000명 기념을 네, 하기 위해서 네. 만들었습니다. 자, 일랑아트가 어떤 회사인지 잠깐 PR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3D 프린터 지금 했다고 해서 이거를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네. 3D 프린터 말 그대로 이제 프린터 인쇄 관련 기업입니다. 네. 자, 요거 이제 처음 됐으니까요. 저희가 요거 잘 방송할 때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향신문도 일랑아트도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